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채의 대규모 숙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고 어쩌면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실을 외면하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 파주, 시흥,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8억에서 4억으로 13억에서 6억으로 반토막 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부와 금융권이 숨기고 있는 잔인한 숫자와 통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바닥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끝이 없는 지하실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6,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GDP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나라 전체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 속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 총부채는 275조 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매일 7,500억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보십시오. 공식적인 통계는 2,300조 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와 전세보증금이라는 숨겨진 빚을 더하면 사실상 4,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끔찍한 빚의 80% 이상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혹은 투자한 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 폭탄이 터질 것을 알고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4억입니다. 왜 하필 4억일까요? 요즘 은행 가서 대출 문의해 보셨나요? 한도가 안 나옵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높네요 라는 말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4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위험 고액대출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은행이 4억 넘게 빌려주면 나라에 내야 하는 출연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4억 넘게 빌려줘서 남는 것도 없는데 위험 부담까지 떠안으려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억, 15억 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5억에서 6억은 빌려야 하는데 은행에서 우리는 3억까지만 됩니다라고 잘라버립니다. 집을 살 사람이 돈을 못 구하는데 집값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게 바로 지금 평택과 파주에서 8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주저앉는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호재요? 삼성전자요? GTX요? 돈줄이 막히면 그 어떤 호재도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평택의 모대장 아파트. 최고가 7억 2천만 원을 찍었던 곳이 최근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51%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옆이라고 떠들썩하던 곳입니다. 파주 운정은 어떻습니까? GTX 개통식 한다고 샴페인 터뜨릴 때 집값은 6억 8천에서 3억 4천으로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역들은 전형적인 대출 기반 투자처였기 때문입니다. 내 돈 3억에 대출 5억 끼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라는 양날의 칼에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반토막 났으니까 지금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잠시만 멈추십시오. 진짜 무서운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숨겨둔 사업자 대출 강제 회수라는 망나니의 칼춤이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금융권 영구 퇴출 시나리오까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타겟이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 명단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4억 원이라는 대출 문턱이 어떻게 우리 아파트 시장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나온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특히 꼼수를 써서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내려질 금융적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바닥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실체를 공개합니다. 몇 년 전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유행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멀쩡한 직장인이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리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아파트를 쇼핑하듯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세무조사 선전포고를 하더니 오늘은 금감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집 산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대출금 전액 강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13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어 약 465억 원의 대출금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내일 당장 5억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를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장 집을 헐값에라도 던져서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평택이나 파주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급매물들, 상당수가 이런 강제 회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물량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을 갚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용도외 대출 유형으로 적발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심지어 카드사까지요. 한 번 걸리면 1년 동안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2번 적발된다? 무려 5년 동안 대한민국 그 어떤 금융사에서도 단돈 1원도 빌릴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혹은 투자를 이어가야 할 사람에게 5년 동안 금융권 대출이 막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경제적인 파산,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공포를 이용해서 시장에 쌓인 매물들을 강제로 쏟아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무려 6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분들 그동안 어떻게 버텼나요? 대출 만기가 오면 이자 싼 곳으로 갈아타기 대환 대출하면서 연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퇴로마저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막는 건 기본이고 가만히 있는 대출에도 징벌적 가산금리를 얹겠다는 계획입니다. 집 안 팔고 버텨? 그럼 이자 폭탄 맞고 숨 막혀 죽어봐라는 식의 질식 작전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7억 원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되었는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반토막 가격은 이들이 항복하며 던지는 매물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괜찮겠지. 혹은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누군가는 사주겠지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시장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집을 사줄 수요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행동 지침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 회수하고 다주택자 압박하면 결국 누군가는 그 싼 매물을 받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대출 규제와 미친 금리 때문에 아파트 매수 계획을 아예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사람이 무려 10명 중 6명에 달합니다. 나중에 금리 낮아지면 사야지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으로는 돈 못 번다고 판단하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공급은 어떻습니까? 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 영끌 쪽, 블랙리스트가 무서운 사업자들, 징벌적 이자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5억, 6억씩 빚내서 집 사줄 호구들이 이제는 영리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파트 대신 주식이나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만 줄을 서 있다. 이건 반토막이 바닥이 아니라 60%, 70% 폭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는 증거입니다. 평택과 파주의 8억 아파트가 4억이 된 게 저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대출 4억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한 그 밑에 더 깊은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대학살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금고를 잠그고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바닥을 예단하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지라는 생각은 탐욕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꺾인 것도 아니고 정부의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숙청의 칼바람이 이제 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시 돈이 돌고 금리 인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현금을 쥐고 관망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둘째, 꼼수 대출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사업자 대출로 하면 된대. 이런 말 믿고 움직였다가는 평생 금융권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랙리스트의 공포를 잊지 마세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은행 문턱도 못 넘고 구경만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신용점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이자 감당 능력을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만약 매달 내는 이자가 여러분 소득의 50%를 넘어섰다면,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한 손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일부를 건져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부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운 좋게 버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포착한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날이 올 때 여러분이 웃으면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지금 경제현실 채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금고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